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리움을 활용한 지도 시각화를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폴리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드리고 폴리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맵 객체와 마커 객체를 각각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간의 연장선상으로서 서울시의 유동인구 조사 지점이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각각의 조사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지도에 마커로 시각화하는 실습을 이제 복습할 겸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좌표계를 변환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GeoJSON과 콜오플레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지도의 시각화를 할 때 지도에 있는 행정 경계, 행정동의 경계를 표현하거나 그 행정동별로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색깔을 이제 달리 표현해주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지점 지도 시각화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마커 클러스터와 그 폴리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실습은 서울시의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조사 지점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 정보들을 마커 클러스터로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지점 정보 데이터는 데이터의 서울시 유동인구 디렉토리 밑에 유동인구 조사 지점 정보 언더바 2015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위해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데이터를 일단 그대로 한번 이 내용대로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는 이 어떤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지점에 대해 해당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조사 지점 코드라고 하는 유니크한 값과 거기에 해당하는 지점 정보, 지점 이름과 뭐 국코드, 동코드, 번지수부터 해서 쭉 관련된 주소 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맨 뒤에 그리고 이제 뭐 버스 차로 유무, 뭐 도심, 부도심 지역명, 뭐 용도 구분 이런 것들까지 쭉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거는 마커에 찍어볼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요 x좌표, y좌표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x좌표, y좌표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x좌표, y좌표 값으로 위치를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지점명을 팝업 메시지로 하는 그런 간단한 실습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위에 써놓은 것처럼 조사 구분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 조사 구분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맨 뒤에 있는데요. 이 조사 구분이라고 하는 값을 본조사인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일단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조사 데이터만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사 구분이 본조사인 거. 이렇게 true, false로 각각 값을 만들어서 이 조건을 측정 위치에 조건 색인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조사 구분이 본조사인 데이터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택된 데이터를 측정 위치로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컬럼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컬럼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리스트로 담아서 컬럼명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팝업 메시지로 사용할 조사 지점명과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할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세 가지 컬럼만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측정 위치에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위치의 개수는 측정 위치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쭉 보면 한 1227개 정도가 있네요. 이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도를 시각화할 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00개만 일단 선택을 좀 해서 마커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만 되고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그냥 1227개 다 추가해도 구문은 거의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뒤에 동일하니까 지금 요 100개 선택하는 것만 일단 실행 안 하시면 전체가 다 마커로 추가가 될 겁니다. 앞에 있는 100개만 선택을 해서 측정 위치에 다시 할당
이렇게 하면 맨 앞에 있는 100개만 선택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요 측정 위치를 맵을 생성하고 그 맵에 마커 클러스터를 추가하고 마커 클러스터에 요 각각의 100개의 마커를 추가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추가를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X좌표, Y좌표 값이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봤던 X 위조와 경도 정보랑은 사뭇 다르죠. 이게 37점 얼마, 126점 얼마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19만 얼마, 45만 얼마예요. 그래서 뭔가 이 X좌표와 Y좌표는 우리가 아까 흔히 표현했던 위경도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좌표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좌표계를 표현해주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저 아까 폴리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표계에 해당하는 포맷을 우리가 인자값으로 폴리움에서 제공을 해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이 X좌표, Y좌표의 값을 폴리움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로 변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일단은 폴리움이라고 하는 애가 요 X좌표, Y좌표 이런 형태의 포맷을 지원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거를 쓸 때 마커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저 로케이션 정보에 저걸 넣을 거니까 이 폴리움의 마커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공식 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이제 일단은 내가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기능을 내가 어떤 인자값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움.마커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는 뭔가 아까 CRS라고 하는 좌표계를 지정해주는 인자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저거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커라고 하는 객체에 뭔가 여기에 뭐 CRS는 해가지고 뭔가 포맷 형태를 주면 그 포맷을 이제 얘가 알아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API 문서만 봐서는 그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한번 이 변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계를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표계를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한데요. pypro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표계를 변환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proj와 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일단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yproj도 마찬가지로 폴리움과 마찬가지로 아나콘다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pyproj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successfully installed 되면 정상적으로 버전 3.0인 pyproj가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하면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버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라고 하는 좌표 값을 받아서 이 값을 이제 위경도 정보로 변환해 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인자로 받은 xy 좌표가 어떤 포맷으로 돼 있고 내가 실제로 아웃풋 결과로 낼 그 좌표계가 어떤 포맷인지를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inproj, in 값을 하나 만들어서 inproj에서 얘가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자로 받는 저 XY 좌표가 어떤 포맷으로 좌표계가 지정이 된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 문서에 따르면 얘는 5181번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업체 쪽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아웃풋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경도 정보죠. 예, 위경도 정보는 4326번으로 인풋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환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좌표계를 지정을 해준 거고, 이제 얘를 각각 x2, y2로 이제 변경을 해줄 건데요. 그걸 변경해주는 함수가 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의 타입 포맷과 아웃풋의 포맷을 각각 주고, 인자값으로 input x, y를 주면 얘를 이제 in proj라고 하는 값으로 x, y를 해석을 해서 out proj라고 하는 그 타입 포맷으로 변환해서 x2, y2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리턴을 해주는데 얘를 이제
y2, x2로 해야 위경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제 y2, x2로 이렇게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함수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측정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면 x좌표, y좌표가 있죠. 이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해서 이 컨버트 함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버트에다가 x, y를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값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워닝이 뜨고요. 예, 워닝이 트랜스폼은 오타가 났네요. S가 빠졌습니다. 다시 함수를 지정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와 같이 37.599, 126.9595 이런 식으로 이제 위경도 정보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워닝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있던 저 측정 위치 있죠? 저 측정 위치. 네, 저 측정 위치라고 하는 x좌표, y좌표에 위경도 컬럼을 추가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측정 위치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함수를 적용해야 되죠. apply 함수를 적용할 거고요. 함수를 적용하면서 이 각각의 로우를 순회하면서 각각의 로우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x좌표, y좌표 값을 찾아서 저거를 컨버터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점으로 람다 함수를 돌리면서 얘가 컨버트를 할 거예요. 컨버트 하면서 이 지점의 x좌표와 지점의 y좌표 이렇게 이제 컨버트를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엑시스를 1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가 워닝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여기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네, 이와 같이 이제 100개가 이렇게 위경도 정보가 추가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위경도 컬럼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경도를 컬럼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마커 클러스터로 추가한 다음에 이 워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다 만든 거예요. 그죠? 측정 위치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면 맨 오른쪽에 위경도 정보가 이렇게 추가돼서 37.599, 126.959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형태로 정보가 변환이 돼서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마커를 추가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쭉 올라가서 맵을 다시 생성해서 이렇게 해서 맵 3를 생성을 하고요. 맵 3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마커 클러스터를 하나 추가해서 마커 클러스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얘를 맵 3번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루프문을 돌면서, 그쵸? 예. 저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저 100개의 지점을 마커 클러스터에 마커로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for 하고요. value를 돌아서 in 아까 측정 위치죠. 예, 측정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을 때에는 그 사전 타입으로 우리가 순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 측정 위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순회하려면 제일 좋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터로우즈, 로우 단위로 이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돌으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를 돌게 되면 인덱스의 번호와 특정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밸류로 각각 인자를 받고요. 얘를 각각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보면 0, 1, 2, 3, 4가 이제 인덱스가 되고요. 이 조사 지점 명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출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상응하는 이제 구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움.마커 객체를 똑같이 로케이션에는 저 베리라고 하는 곳에 위 경도 정보를 넣을 거고요. 팝업 메시지는 저 베리라고 하는 곳에 조사 지점명, 이렇게 간단하게 마커를 생성해서 마커 클러스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팝업 메시지가 아마 세로줄로 표현이 될 건데, 그 세로줄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드스를 주면 해결할 수가 있죠. 폴리움.팝업 객체를 생성하고요. 객체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주고 맥스 위드스에 한 300 이렇게 주겠습니다.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맵 3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100개의 조사 지점이 이제 이게 맵에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각각의 조사 지점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마커 클러스터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마커 클러스터를 실습을 해봤는데, 아까 워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닝은 원래는 예전에는 이 PROJ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했는데, 지금 그 함수가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되어졌다.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구문으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코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해본 바로에 의하면 그 구문이 아직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일단은 워닝이 많이 뜨더라도 이전 구문 형태로 지금 일단 실습을 했고, 원래 저기대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류가 나는지. 저기에 새로운 구문에 의하면 PYPROJ에 이제 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객체를 임포트를 하고요. 이 트랜스포머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트랜스포머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트랜스포머에 from CR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이제 아까 in EPSG 5181번에서 EPSG 4326번으로 이제 좌표를 변환하라, 좌표계를 변환하라고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에다가 대고 트랜스폼을 실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게 위경도가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던 아까 요 정보를 똑같이 이 컨버터 함수에 적용했던 요 값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35.23, 129.80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남의 어딘가의 값으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래는 요 구문을 권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닝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 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서울시 유동인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그 다음에는 GeoJSON과 코로플레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심화된 지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oJS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정구역과 같은 경계선이나 경로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지역의 행정동을 구분한다거나 행정구역을 구분한다거나 어떤 지역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도 시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GeoJSON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GeoJSON 객체를 통해서 저희가 다각형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행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각각의 행정구역, 각각의 구역별로 뭔가 색상을 달리 표현을 해주는 그런 콜오플레스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오플레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만약에 높으면 짙은 색, 낮으면 옅은 색, 이런 식으로 이제 한눈에 각각의 값을 수치화해서 그런 시각화 해주는 그러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eoJSON과 결합을 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현해 이러한 GeoJSON과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어떤 값이, 수치화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색이 짙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GeoJSON과 컬러플레스를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 4번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생성을 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행정구별로 이렇게 뭔가 이게 경계선이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읽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가 이 JSON 포맷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JSON을 해석할 수 있는 이 JSON을 임포트를 하고요. 어떤 데이터 파일을 임포트를 할 건데요. 파일이 있습니다. 이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 GeoJSON 파일이 있는데 이 JSON 파일을 읽어오고요. 이 JSON 파일을 열어서 한글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UTF-8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서 이 geo라고 하는 곳에 JSON 형태로 이 파일에서 읽은 내용들을 일단 저장을 해서 이 geo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는 파일을 클로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인자로 받은 파일을 열어서 이 JSON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읽어서 이 geo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geo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괄호로 시작하니까 사전 타입이죠. 사전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JSON은 기본적으로 사전 타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전 타입의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도봉구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고 여기에 뭔가 코디네이트라 그래서 뭔가 위경도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이제 각각의 경계선을 이제 점들을 표현해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서울시 구의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저 맵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움에 이 GeoJ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의 인자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geo 사전 타입의 변수를 넣고 얘를 저 맵4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이와 같이 각각의 자치구의 이 경계 정보 있죠? 이 경계 정보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geo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각각의 구별로 이 경계에 대해 해당하는 점들 있죠? 이 꼭지점들, 이 꼭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별로 이렇게 경계를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구별로 사는 인구 수에 따라서 이 색깔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구가 많이 살면은 짙은 색, 인구가 적게 살면은 적게 사는 구는 약간 옅은 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여기에 써 있는 콜오플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활용을 해서 얘와 GeoJSON, 우리가 좀 전에 저 경계를 만들었던 저 GeoJSON과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현해주고 각각의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값에 의해서 색깔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준비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준비된 데이터를 좀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CSV 파일로 하나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데이터에 자치구 인구수, 구별 인구수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얘는 이제 딜리미터가 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t 이렇게 탭으로 일단 읽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그러니까 컬럼으로 읽어올 데이터가 앞에 있는 세 줄입니다. 0,1,2 앞에 있는 세 줄을 컬럼으로 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얘를 지정 안 하면 첫 번째 줄만 컬럼명으로 인지를 하는데 이게 세 개의 컬럼을 컬럼명으로 인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계층색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읽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실제로 데이터 파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과 자치구, 그다음에 세대, 이거는 이제 계층색이긴 한데 이제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계층색인이고 여기 이제 인구라고 하는 첫 번째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합계라고 하는 두 번째 계층, 그 다음에 합계도 개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수와 남자 인구 수의 총 여자 인구 수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계층색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제가 이거를 서울시 데이터 광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데이터 광장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구별 인구. 요 데이터입니다. 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층색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세 개의 계층색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세 줄을 컬럼명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기간, 자치구, 세대는 이제 계층색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층색인이기 때문에 얘가 읽어올 때에는 이렇게 동일한 컬럼명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포퓰레이션의 컬럼주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면 멀티 인덱스, 계층색인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색인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컬럼을 선택할 때 이렇게 튜플의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 지도랑 시각화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전체 인구수, 여기 종로구의 전체 인구수죠. 예. 전체 인구수, 여기 전체 인구수입니다. 예. 전체 인구수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내고자 합니다. 저 이 통계의 값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주고 싶은데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인포 함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인구 합계 개 요 함수를 요 값을 볼 거예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 이 값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뒤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네.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값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형 데이터인데 이렇게 콤마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콤마가 있어서 숫자로 안 읽고 문자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쟤를 숫자 타입의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값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려면 막 쟤를 파싱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판다스에서는 이러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 read CSV를 읽을 때 저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하잖아요. 숫자를 표시할 때. 그래서 이 thousands에 이렇게 콤마라고 하시면 이 1000단위의 이 콤마는 이제 무시하고 숫자로 읽겠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인자값을 주고 다시 한번 읽어서 인포 함수를 보시면 이제 인트 값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값들이.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값으로 일단 변환을 해놓고요. 이렇게 변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일단은 이 데이터를 합칠 지도를 다시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나 맵 5번을 이렇게 지정을 하나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GeoJSON과 저 코로플레스를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움 저 코로플레스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자값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오 데이터, 우리가 아까 지오제이슨 데이터를 이 첫 번째 인자값으로 주면 이제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네임은 코로플레스, 그냥 이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줘도 상관없고요. 데이터, 내가 사용할 데이터죠. 실제로 이 지도 시각화를 보여줄 때 그 행정구역별로 색상을 결정해줄 수치화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죠.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저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 파퓰레이션을 읽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퓰레이션에는 두 가지의 인자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꼭 두 개의 인자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이 파퓰레이션 데이터에 있는 컬럼의 값과, 예를 들면 우리 파퓰레이션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자치구 정보 있죠. 이 자치구, 종로구에 해당하는 이 수치화된 값과 우리가 저 아까 지오라고 하는 지오제이슨에 있는 그 종로구에 해당하는 것과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로구는 종로구끼리 묶고 강남구는 강남구끼리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 해당하는 키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키값을 지정을 해주는, 키값과 실제로 사용할 변수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계층색인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치구에 해당하는 정보, 자치구 이렇게 자치구, 이게 이제 하나의 컬럼인 튜플로 생성되는 하나의 컬럼이죠. 첫 번째 컬럼,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인구의 합계의 이렇게 전체 합,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컬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지오제이슨과 데이터를 결합할 정보 데이터 컬럼이 되겠고요. 두 번째 컬럼은 실제로 그 각각의 행정구역별로 그 색상을 결정할 수치화된 숫자값, 꼭 인트 타입, 그러니까 숫자 타입이어야겠죠. 두 번째 컬럼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키온이라고 하는 인자에도 이런 거 중요한데, 이 키온이라고 하는 인자에도 그 우리의 저 지오 제이슨 데이터가 있는데 그 지오 제이슨 데이터에서 요 자치구의 요 파퓰레이션의 요 자치구에 해당하는 컬럼과 결합할 데이터를 주면 되겠습니다. 지오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결합할 데이터는 구 이름이잖아요. 구 이름 요거예요. 요거 시그 언더바 코 언더바 nm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피처 내에 프로퍼티스 내에 요 시그 KOR nm이 있기 때문에 요 경로를 잘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 피처에다가 프로퍼티스 밑에 시그 코 nm 네임 이렇게 해서 이 지오제이슨 내에서 이 자치구와 결합할 그 데이터 컬럼 키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레전드 네임, 라벨 네임을 정해서 인구수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러도 하나 지정을 해줄까요? 필 컬러 그래서 블루였다가 퍼플로, 이렇게 작은 값은 블루, 값이 커지면 퍼플로 변경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코로플레스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맵 5번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괄호가 모르고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맵 5를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네, 이게 저희가 하나 실수했네요. 이게 보시면, 이런 게 있네요. 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오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25개구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예,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보기 편하게,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요 합계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합계에 요 컬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합계, 전체 합한 요 995만 3,009명이라는 이 전체 25개구를 합친 값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다 이제 거의 흰색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계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 25개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할 때 이 데이터 인자 값에 첫 번째 거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값 제거한 값으로 다시 제가 생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도 다시 생성해서 얘를 다시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곳은 여기 송파구, 그렇죠? 여기 관악구, 강서구, 뭐 이런 쪽이 이제 인구수가 많고, 여기 종로구나 중구 쪽은 이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하얗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폴리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